전 세계가 지켜보던 명예로운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 한국인 유명 배우가 수상자를 부르는 자리에서 두 손으로 뭔가를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3억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인 배우를 보고 매우 크게 감동하며 놀라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쌤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케이팝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가 강세잖아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고 한국이 왜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많은 해외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한국에 매료되었고 한국에 열광하는지 사실 이번에 아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마저 변화시켜줬어요. 최근 저는 우연히 미국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무명 가수의 공연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냥 알바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무명 가수인데 운 좋게 해외에 나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인원 보충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냥 돈 몇 푼 벌고 말 거라 생각했던 저는 사실 이 가수를 따라다니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진로를 이쪽 분야로 바꾸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따라가게 된 가수는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아는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성공적인 가수가 되고자 노력하는 무명 가수였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가수들은 커다란 축구 경기장 하나를 통째로 빌리기까지 한다는데 그런 수준의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예계에 관심이 없던 저였던지라 사실 처음엔 이 가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수를 따라간다고 하니 제 주변 지인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인기 좀 끈다는 가수들은 거만하기 마련이에요. 가게 점원에게 도넛을 던진 연예인도 있었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게 공개되면서 매장된 연예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특히 애매한 가수들이 더 그런다길래 이 가수도 유명하지 않아도 나름 가수인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일개 스태프 한 명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한국계라는 소문도 있던데 아마 한국계면 좋은 사람일걸? 수백 명의 연예인을 만났을 사람마저도 이런 말을 하니까 대체 한국계인데 왜 좋은 사람이라는 건지 한국 사람에 대한 존재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서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의 문화가 미국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끽해봐야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밖에 몰랐는데 이외에도 영화계, 음악계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특히 영화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 영화인들의 꿈인 오스카 시상식에서 무려 4개의 상을 휩쓸어 갔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며칠 동안 떠들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넘어 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배우 윤여정 배우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한국인들의 사려 깊음과 배려, 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연기를 봤는데 연기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할리우드 배우들만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전부 편견이었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연기를 보고도 상을 안 주면 이건 비리나 뒷거래가 개입된 게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는 없었고 윤여정 배우는 당당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윤여정 배우의 연기 실력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스카상에서 수상자 자격으로 무대에 선 그녀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어요. 수상자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손짓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녀가 한 건 바로 수어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을 받는 배우가 청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솔직히 말로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윤여정 배우는 청각장애인인 수상자를 위해서 직접 수어로 무대에서 청각장애인 배우에게 수상을 알려준 거죠. 아마 말로 했어도 엄청난 크기의 전광판에 떴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고 수화를 함으로써 상을 받는 배우가 직접 자신의 수상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한 건 말이 안 되는 배려였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시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었죠. 동시에 윤여정 배우처럼 배려심 넘쳤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호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건네었던 또 다른 가수의 일화도 있었죠. 문화적인 우수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인성마저 좋다니 한국 연예계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제가 만나게 될 한국계라는 이 가수와의 만남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이렇게 착한 가수도 화를 내게 만든 사건이라 직접적으로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찰리라고 부를게요. 찰리와의 첫인상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미국인인 제게는 생소했거든요. 저희는 가장 예의 바른 인사가 악수 정도거든요. 나이가 30살, 40살 차이 나는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도 하이파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찰리는 비슷한 또래의 저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게 뭔가 더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찰리와의 만남 이후 저는 찰리의 아시아 투어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으로 갈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찰리는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찰리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나라이기도 하고 팬카페 회원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찰리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다녀왔던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일본인들은 매너가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일본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규칙은 잘 지켰어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줄서기도 잘 지켜졌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줄서기를 잘하는 게 장점이 되려면 영화관에 가야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공연장에 왔으면 가수와 호흡하고 공연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일본 관객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찰리가 호응을 유도해도 반응 한 번 안 하고 심지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린 곡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곡이었고 이 노래를 미국에서 공연하면 관객들이 엉덩이를 들썩이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팔짱이나 끼고 있다니 이러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이 빠집니다. 그래도 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돈을 내고 표를 사서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프로의식으로 똘똘 뭉친 찰리는 환호성도 지르지 않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으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힘들었던 거죠. 저 사람들이 자신의 팬인 건 맞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가수로서 역량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서커스 공연에서 원숭이가 공만 굴려도 환호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데서는 환호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공연을 보러 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가수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보는 스태프들이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공연을 보고 다들 찰리에게 사인을 받고 가더라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본 공연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일본인들이 공연을 즐기는 방식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내면 가수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아무 소리도 안 낸다고요. 대체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가수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일본 공연 관계자가 일본인들을 감싸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다른 가수들의 공연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수들도 같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가수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무런 호응도 없어서 공연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일본에서의 공연이 최악이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와서 공연할 때마다 수억 원을 벌어갈 텐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진짜 지긋지긋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 관객에게 질린 건 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찰리는 공연 끝난 뒤에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을 앓았습니다. 관객과 호흡하면서 가수도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찰리에게는 그럴 만한 관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인터넷에 올라온 일본 관객들의 후기였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찰리의 공연에 대고 진짜 최악이었음. 미국에서 왔다는 가수라길래 보러 갔는데 가수가 호응도 잘 못하고 무대 매너가 꽝이던데? 라는 후기를 적어두었더라고요. 제가 본 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달다니 매너가 좋기는 무슨 자기들 행동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꼴을 보다 보니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찰리마저도 화를 낼 정도였죠.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뒤에서는 딴 말하는 게 일본인 특유의 민족성이라는 말도 있던데 솔직히 제가 겪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다음 행선지는 한국이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찰리를 걱정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잖아요. 찰리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위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제일 걱정해야 할 사람인 찰리는 한국행을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저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공연하는 날만을 기다려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찰리가 한국계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나더군요. 찰리는 우리를 보고 남아가면 차차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은 했죠. 한국인들의 예의 바름과 매너는 익히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솔직히 공연 문화는 다르잖아요. 특히 한국인은 범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회사를 가든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바로 한국인이거든요. 요즘엔 유력 회사들의 높은 자리를 한국인들이 꿰차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범생이 한국이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 거죠. 일본과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 걱정이 더더욱 커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한국 관객들을 만나보니 이런 걱정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웬걸 찰리가 등장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지붕이 뜯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찰리가 아직 엄청난 대형 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장이 조금 작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소리를 내고 공연장 안을 메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안하고 들어도 한국 관객들의 환호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공연을 마친 찰리가 하는 말을 빌려 말하자면 찰리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슈퍼스타가 되어서 이런 환호성을 매일같이 경험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하죠. 공연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관객들의 모습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관객들의 공연 참여도는 엄청났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떼창이라는 게 있던데 가수의 노래를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것이더라고요. 찰리는 자신의 노래를 전부 외워서 함께 불러주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느끼고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마 일본에서의 경험이 극악이었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프로답지 못하게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다며 미안해하는 찰리에게 관객들은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감동을 주어야 하는 건 자신인데 오히려 감동을 받고 왔다며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기뻐했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국에서의 공연을 마친 뒤 한국의 제작사에게서 찰리의 앨범 제작을 함께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찰리는 좀 더 한국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머물 만큼 찰리가 대단한 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2명의 스태프들만 남겨두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정식으로 매니저 일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찰리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찰리는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에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면서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했어요. 찰리의 공연 스태프도 돈 좀 받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믿어주다니 저는 전력을 다해서 찰리가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뒤에서 해야 하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찰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낫더군요. 여하튼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겪고 난 뒤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태어나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서 정말 와, 한국 진짜 엄청나구나 싶었던 경험이었죠. 그 경험은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구한 표라면서 공연장에 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을 거라며 추천 주더라고요. 저희가 갈 콘서트는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콘서트였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장르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트로트라는 걸 부른다는데 찰리는 익숙한 장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영 익지 않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인인 제가 듣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팝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장르에 무지했던 거죠. 저는 한국 공연 관계자가 이명웅 씨의 공연을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놀랬던 건 관객들의 연령대였어요. 공연장 앞에는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콘서트장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연령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활발한 취미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공연을 보러 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소음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체력적인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의 공연장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까지 계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려 했었고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그리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공연장에서 함께 소리치며 웃고 문화를 즐겼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태어나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연령 구분 없이 즐기는 문화라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불가능할 일이었죠. 저의 놀라움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연장의 화장실을 보고도 놀랐죠. 화장실 가지고 놀랍다 하다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왜 놀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공연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연장에 가면 가장 부족한 게 화장실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은 한정적이다 보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용변을 참지 못하고 길에 그냥 싸버리기도 합니다. 또 화장실에는 꼭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더 어렵죠. 그런데 화장실을 쓰게 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변기도 더럽고 바닥도 더럽고 당연히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제때제때 치워지지 않으니 쓰레기도 터지기 직전입니다. 손 같은 건 씻을 생각도 못하죠. 물이라도 묻혀서 나온다면 양호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지하철 같은 곳도 지저분한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연장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명웅 씨의 공연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청결함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속 오고 다니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마다 손세정 비누를 배치해 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찰리도 어딜 갈 때마다 손세정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전 세계가 보고 배워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이요. 이뿐만 아니라 공연장 밖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서 입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수와 관련된 티셔츠나 응원봉, 사진 같은 걸 팔더라고요. 공연 입장을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는 걸 알고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았죠.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공연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공연장 밖에서 즐기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보니 찾아온 것이었죠. 대망의 입장 시간, 저는 콘서트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말을 짚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하려는 건지 헛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놀란 건 저뿐만 아니라 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리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는 의자에 놓인 방석을 바라보았어요. 공연장을 가면 딱딱한 의자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공연을 보러 오는 연령대가 높은 걸 보고 저분들 의자 불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모든 좌석에 방석을 깔아 둔 걸로도 모자라 가져갈 수도 있게 했었죠. 공연을 하면 남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팬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는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공연장에 하나둘 차기 시작했고 저와 찰리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 이젠 정말 공연을 즐길 때라고 말하며 마음 편하게 공연 관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놀라운 일인지 콘서트 스태프들은 저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어렵게 구한 표라 가장 위에 구석에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가수는 잘 안 보여도 관객 및 진행 요원들의 모습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았을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위에까지 올라와야 하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런 어르신분들까지 올 정도로 대단한 공연인가 보다 싶다가도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어르신이 힘겹게 올라가는 걸 본 공연 진행 요원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 어르신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등을 내어드렸죠. 아니,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한 명을 업어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체격도 작고 가벼워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진행 요원은 아무렇지 않게 어르신을 업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러냐면서 거절하셨지만 진행 요원이 오히려 업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탓에 결국 업힌 상태로 위에까지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연장 곳곳의 진행 요원은 물론이고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일반 젊은 관객들까지 모두가 어르신들을 자신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하는 듯 도움을 주려 애썼어요. 뿐만 아니라 가수 이명웅 씨가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자리를 바꾸면 휠체어를 탄 관객분의 휠체어 방향을 젊은이들이 옮겨주는 걸 보고는 정말 여기는 단순한 콘서트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도 저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트로트라는 장르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잘하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어물어물 가사를 따라 부를 정도로 중독성이 있기도 했고요. 그게 특유의 꺾기 창법이라고 하나요?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공연 이후로 저와 찰리, 다른 스태프 사이에서는 트로트 창법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쳤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한국 가수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콘서트 같은 건 아니었고 팬사인회 뭐 그런 거더라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가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도 사고 응모도 해서 팬사인회 티켓을 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어려워서 팬사인회를 마친 가수가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알던 한국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걸로도 모자라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죠. 건물 관리인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도 관리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중국인 팬들이더라고요. 중국의 한류 열풍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 지금까지도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민폐를 끼치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팬들이 새치기도 심하고 가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도 많이 해서 한국 팬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기도 했죠.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 팬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팬사인회를 마치고 가수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의 이야기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가수들은 팬사인회에 들어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 그러지 않아도 됐지만 일부러 얼굴을 보여주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 같다며 아쉬워했는데 아주 다행이었죠. 이 외에도 많은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신기하게도 가수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까 봤던 중국인이 튀어나가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말을 했다는데 찰리가 말하기를 너도 중국을 혐오하는 거지? 그래서 안 오는 거지? 라고 했다더라고요. 어쩐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더라고요. 가수는 그 팬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갈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가수가 떠났고 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평소엔 인사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었을 텐데 저 중국인이 나서는 바람에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이 일은 한국 팬클럽 회장과 중국인 팬과의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라고 시작된 한국 팬클럽 회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한국 팬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이걸 말했는데 중국인은 믿지 않더라고요. 중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데 그런 걸 규제할 리가 없잖아. 사실 중국이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중국은 그럴 리 없다라고 우기는 걸 보니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한국 팬클럽 회장은 그런 중국 팬에게 나에겐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 내 말에 반박하고 싶으면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을 막지 않는다는 증거를 들고 와봐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똑 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팬들은 우기기만 할 줄 알지 논리와 증거는 없던 상태라 제자리에서 얼굴만 붉히고 씩씩대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찰리도 중국에서 공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 팬클럽 회장은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비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그렇겠냐? 라는 제 말에 중국은 외국인 규제 정책이 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전부 중국을 찬양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진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때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좀 놀랐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양국의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지 무슨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교류를 막아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 뭘 얻었냐고 했더니 딱히 얻은 것도 없다는 게 웃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중국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던 게 이미 한국 가수들이나 배우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중국 아니어도 불러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왜 굳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줘야겠어요? 중국은 자신들만이 우월하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세상이 온통 자기네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니까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미국만 봐도 그래요. 앞으로 세계 문화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문화의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가수 한 명 때문에 뉴욕의 명물, 타임스퀘어가 마비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널린 게 한국인데 뛰어난 예술가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게 누구 손해인지 중국은 알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와 찰리는 이번에 여정을 돌아보며 서로 느낀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찰리는 관객들과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또 팬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던 그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처럼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가수가 되겠다고도 다짐했죠. 그리고 자신의 모국,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가수가 되어 언젠간 한국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준 찰리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하루살이처럼 살던 저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찰리의 모국, 한국이 있었죠.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지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랄까? 도덕적인 사고방식, 예의, 깨어있는 의식, 배려, 존중, 사랑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본받아 늘 열심히 하는 삶이 될 것이고 저희 무명 가수 찰리도 한국의 이명웅 씨처럼 모든 세대가 좋아해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가수랍니다. 그 한국계라는 무명 가수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밝힐 수 없다니 아쉽고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